지난 강의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 시행 전후로 가입률의 추세적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좀 더 엄밀한 정책 평가 방법론에 따른 추정치를 보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가입자 수가 약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인과 효과의 추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2012년 초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수혜자 수가 잠깐 증가했다가 안정이 되고 2012년 7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수혜자 수가 폭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 보수 상한은 2016년까지 꾸준히 인상되었고 지원 비율도 처음에는 소득에 따라 33.3% 또는 50%로 적용되던 것이 2013년 4월부터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의 수혜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서 2016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준 수혜 노동자 수는 91만 명, 수혜 사업장 수는 약 48만 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수혜자 수 91만 명이 곧 사업의 성과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조금을 받은 91만 명 중 일부는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겠지만 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업 수능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의 숫자가 보조금 사업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수혜자들 중에는 보조금을 주든 주지 않든 어차피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 무관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수급자들 가운데 사업 수능자들이 많으면 지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급자들 가운데 사업 무관 수급자들이 많으면 제도가 재정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수혜자들 중 사업 수능자 여부가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부가 사전적으로 사업 수능자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집단에 국한해서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무관 수급자들의 존재는 지출 사업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 수능자 여부는 사후적으로도 관측되지 않습니다. 사업 수능자 수는 일정한 가정하에 추정되어야 합니다. 사업 수능자 수를 추정하여 수혜자 가운데 사업 수능자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사업 수능자 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어내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시범 사업을 통해 도입되었다는 점은 사업 수능자 수를 추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조금에 의한 가입자 증대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수혜한 노동자들이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엔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 추론해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조금 수혜 여부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진 노동자들 간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하면 보조금이 사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일부 시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그림에 표시된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대문구와 광진구는 사업 시행 여부를 제외하면 유사성이 매우 높은 시범사업 후보 자치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동대문구에서만 실제로 사업이 실시되고 광진구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가 처치군, 광진구가 대조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속한 100여 개 사업장에서 시범사업 전후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평균 2명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림에서 파란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광진구의 100여 개 사업장에서는 시범사업 전후로 사회보험 가입자 수가 평균 1명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림에서 붉은색 막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시범사업 시행 여부이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가입자 수에 미친 효과는 사업장당 평균 1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시범사업 실시 지역과 그와 유사한 미실시 지역에 속한 10인 미만 사업장 약 90만 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수혜자 가운데 사업 수능자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가 1000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면 사회보험 가입자는 15명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라는 사업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에 대한 소득 이전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심지어 영세 사업장의 노동 수요 탄력성이 낮다면 보조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착됩니다. 유럽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가 흔히 고용과 근로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사업 역시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 보험료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노동비용 감소에 따른 사용자의 노동 수요 증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 효과는 사업장 가입자 수 증대 효과에서 비공식 부문으로부터의 유입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 수 증대 효과가 고용 효과의 상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고용 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연금보험료 매칭 지원의 효과에 관한 여러 실증 연구들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 유인 효과는 대체로 그 크기가 작고 보조금에 반응하는 계층이 주로 교육받은 고소득 자산가들임을 보여줍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이 순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애초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은 신중하게 설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사업의 효과가 극히 낮다 하더라도 수급자가 많을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